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는 마지막 이제 단원이 되겠는데요. 15단원 양자악령이고요. 실제론, 인과성, 국소성에 대한 얘기고 다세계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얘기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 양자 문제에 대해서 100배는 더 많이 생각했다. 그에게 양자는 악령이었다. 달은 쳐다보고 있을 때만 존재할까? 사실 이 질문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양보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실제성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의미가 뭐냐면 달을 관찰하지 않으면 과연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맞잖아요. 관측 안 하면은 존재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은 관측당하지 않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광자와 그 광자가 지구하고 반사되어서 달로 가는 거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계속 측정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달이 쳐다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코펜하겐 해석이 틀렸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할지언정 달은 쳐다보지 않아도 존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더 크게 의미를 가졌던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론, 인과성, 국소성을 믿었고요. 이 중에서 1950년 아인슈타인이 인터뷰에서 얘기해요.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이 아니라 실제론이다. 이거만큼은 정말 포기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에게 양자는 악령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막 진짜 소설 같은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세계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다세계에서 휴 에버렛이라는 또 미국의 물리학자에 의해서 다세계 해석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게 다중우주론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를 코펜하겐 해석으로 해석하면 상자를 열기 전에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중첩된 상태라는 거죠. 상자를 열어보면 이제 살았거나 죽었거나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중첩된 상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계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측자가 모르는 사이에 상자 안에 고양이가 살아있는 세계와 죽어있는 세계로 우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첩 상태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관찰자도 같이 갈라집니다. 살아있는 고양이 우주에 속해 있는 관찰자와 죽어있는 고양이 속에 속해 있는 관찰자로. 그렇기 때문에 양자 중첩 없이 이 슈레딩거 고양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자를 열면 한쪽 세계가 사라져요? 사라진다기보다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들 사이에 이동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그 양자 중첩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는 없는 이론입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우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우주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우주가 생겨요. 너무 많은 우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실제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지고 깔끔해지는 거죠. 이걸로 그러니까 이중순리 실험도 이렇게 설명해요. 다세계 해석에서는 그 정통적인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전자가 하나씩 던져도 간섭물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전자 하나를 던져도 반쯤은 일로 가고 반쯤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된 상태로, 마치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중첩된 것처럼 반쯤은 일로 가고 반쯤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이게 어딨냐. 그래서 다세계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주가 두 개로 갈라지면 되죠.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우주와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우주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또 이 두 우주가 다시 만나서 간섭을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갈라질 때는 우주가 갈라졌다가 전자가 다시 만날 때는 이 두 우주가 다시 만나서 간섭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무리를 일으키는 그 전자들은 그 양쪽의 슬릿을 통과한 두 개의 우주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여론조사를 제가 발표해 보면요,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1999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양자물리학 학술회의 설문조사에서 90명을 대상으로 어떤 해석을 지지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전문가들이죠. 예, 물리학자들인데 이때는 코펜하겐 해석엔 4표가 던져졌고요. 다중 세계, 다세계 해석이 30표, 판단 유보가 50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2013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양자물리학회 33명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는 코펜하겐 해석이 42%, 정보이론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4%, 다세계 해석이 18%. 그래서 이 두 조사 모두 일단 절반도 안 돼요. 정통적으로 이제 양자역학의 해석이라고 불리는 코펜하겐 해석이.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조차도 사실 그 실제론에 대한 그런 생각이 뭐 다양하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세계 해석도 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